3분의 1, 2,500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병을 해요. 매년 몇 명씩 죽어나가요.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이긴 해요. 중국 북부지방 몽골 지역에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매년 뉴스가 나와요. 발생했다. 그러니까 몇 명 발병했다. 이미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500년 동안이나 정체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거죠. 흑사병이요. 흑사병이 말도 위험스럽잖아요. 공포감스럽죠. 검다에다 죽을 사자에다가 이제 흑사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위험했던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흑사병의 시대가 그레이트 패스트라고 하는 14세기 얘기예요. 14세기에 유럽 인구가 대체로 어느 정도였냐면 7,500만 명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몇 명이 죽었느냐? 불과 한두 세대 정도 몇십 년 사이에 이 병으로 3분의 1, 2,500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 힘들죠.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치명률이라 그러죠. 이게 1%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은,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만 3분의 1이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고 어떤 마을은 그냥 완전히 몰살되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어떤 지역은 약 9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흑사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대단했고 그만큼 위험했던 거죠. 그게 사라졌다가 종종 그 후에도 나왔어요. 16세기에도 유행을 했고요. 그 후에도 계속 빈발을 했죠. 19세기 말쯤에는 저 홍콩이나 이런 데도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흑사병 옛날 얘기 아니야.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그만큼 위험했고 그럼 사라졌나? 사라진 질병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질병이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명으로 얘기하자면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페스트라 그러죠. 흑사병을 페스트라고 하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이 있죠. 질병의 이름이기도 하고 병균의 이름은 페스티스예요. 이게 밝혀진 게 언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19세기 말에 홍콩을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이 질병이 걸리는지를 그때야 밝혀졌어요. 이미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500년 동안이나 정체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거죠.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 학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시니아라 했죠. 예르생, 프랑스니까 예르생이라고 읽는데 쓰면 또 스펠링으로 쓰면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밝혀냈다 그래서 그 학명의 속명은 여시니아라고 그러고 이제 종명은 종소명은 페스티스라는, 그래서 여시니아 페스티스, 이게 페스트균의 학명입니다. 흑사병을 원래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벼룩이에요. 쥐벼룩이에요. 조그만 쥐벼룩입니다. 쥐벼룩이 뭘 감염시키냐? 쥐를 감염시켜요. 아까 쥐벼룩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던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봐도 쥐부터 죽어요. 그리고 유럽의 페스트가 번질 때도 쥐부터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어떻게 감염시키느냐? 쥐의 피를 먹겠죠? 벼룩이니까 피를 먹는데 벼룩이 갖고 있던 페스트균이 있어요. 그거랑 엉겨요. 이 기도가 짧은지 위장으로 안 넘어가. 그러면 캑캑거리고 뱉어내요. 그러면 균이 뱉어내죠. 그러면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상처가 나 있고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쥐가 죽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쥐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쥐벼룩은 다른 숙주를 찾죠. 그게 쥐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직접 쥐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쥐벼룩에 의해서 물리면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체적인 기전을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진짜 세균학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14세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흑사병은 흑사병 종류에서도 가레토페스트라 그래요. 림프절을 공격을 해요. 림프절이 뭐냐? 면역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흑사병 패스트의 원인을 밝히려고 아까 예르생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죠. 이거를 밝히려고 한 스토리도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이긴 해요. 홍콩에서 1898년에 패스트가 도니까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특히 세균학이 막 발전하던 시기였으니까 파스테르, 코호 이런 사람의 주도로 해서 막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각각 프랑스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죠. 독일에는
코우 연구소가 있어요. 이 둘이 세균학을 같이 발전시켰다 그러지만 사이는 별로 안 좋았어요. 당연히 라이벌은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각자 연구팀을 보내요. 이제 밝혀낼 수 있다. 병이 있어야 병의 원인균을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팀으로는 예르생을 보내고 독일의 대표 주자는 누굴 보내냐? 독일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을 보냅니다. 기타자토 시바사부루라고 하는 분을 보내요. 이 사람은 제1회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본 의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독일로 유학 갔던 사람인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기타자토 시바사부루가 먼저 도착했고 많은 협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도 먼저 냈어요. 예르생은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뒤만 쫓아가면서 시신도 한두고 얻어가지고 겨우 연구했는데 기타자토 시바사부루가 시설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먼저 발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 균이 오염이 되어 있던 거예요. 나중에 봤다. 왜냐? 배양기도 너무 좋아서 배양도 잘 했으니까 다른 것도 막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예르생은 그냥 실온에서 했는데 이 예시니아라고 하는 패스트균이 그런 실온에서 더 잘 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운도 있었고 해서 나중에는 예르생이 밝힌 걸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름도 그렇게 되었죠. 근데 물론 기타자토 시바사부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니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집회에 2024년부터 집회에 인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를 밝혀낼 게 뭐냐면은 균이 그 흑사병, 패스트를 일으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쥐인 건 같아. 그러면 더 자세한 건 쥐벼룩이라고 얘기했죠. 쥐벼룩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것은 이제 그 후로 이제 다시 밝혀지고 메커니즘은 어떻고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병리 기전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점점 한 1930, 40년쯤 되면은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균학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뭐 산도 많이 탔고 산맥 같은 데 많이 타면서 거기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당시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베트남에서 동상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매년 나와요. 흑사병이.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 북부지방 몽골 지역에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매년 뉴스가 나와요. 발생했다. 그러니까 몇 명 발병했다. 그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인데 발병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아프리카죠. 마다가스카르 섬이라고 아시죠? 큰 섬 있죠. 인도랑 아프리카 사이에 큰 섬. 거기에 집단 발병을 한 사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병을 해요. 매년 몇 명씩 죽어나가요. 이게 널리 번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 항생제로 치료가 돼요. 조기에 치료하면 좀 오래 가면 안 되죠. 며칠 지나면 안 되지만 하루 이틀 내에 치료를 하면 거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아직도 있다. 항생제가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한 사례를 아직은 최근에는 없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중국은 우리랑 가깝고 미국은 우리랑 활발히 교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싹해지긴 하죠. 그래도 뭐 걱정은 좀 덜 수 있는 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다.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항생제를 치료받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어떤 감시책에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이 발병을 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뉴스가 항상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왜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항생제 같은 걸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흑사병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과학자들, 보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른바 질병 X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우왕좌왕 뭐 이런 거죠. 그때 대비했던 것들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했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그렇게 팬데믹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에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대비를 마찬가지 질병 X 그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전 세계적인 WHO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데서는 이제 보다 더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각각 세밀한
더 정교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올 수 있다라는 것. 지금 계속 그 경고가 나오고 있죠. 조류독감이 올 수 있다. 여전히 다시 코로나19가 또 어딘 다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건당국이나 이런 체계에서 어떤 대책들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불신이라는 게 있긴 해요. 정부기관의 말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뭘 했을 때 공중보건에서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잘 따르고 또 개인적인 대비도 예를 들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손을 잘 씻고 다닌다. 기침할 때 예절은 어떻다. 요즘 또 그때는 열심히 했지만 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아프면 쉬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일단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이라고 그러죠. 환자를 보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원래 미생물학과를 나와서 쭉 미생물학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전공이라고 한다면 세균학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항생제 내성 세균 이거를 연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3권 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썼는데 처음 낸 책은 세균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균의 학명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자들 이런 과학자들의 이름을 써서 학명을 만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명과 과학자들 얘기를 엮어서 쓴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세상을 바꾼 항생제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 전공이 아까 이제 항생제 내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항생제를 만든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항생제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항생제 내성 문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썼고요. 세 번째 올해 낸 책은 이제 세균에서 생명을 보다라는 책입니다. 세균학의 발달과 세균학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관점들이 얼마나 발전해 왔고 현대과학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몇 달 내에 나올 책이 다 썼는데 그 책은 이제 제목이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사에서 관점에서 미생물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이거를 과거의 역사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현재 이것들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냥 병원균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생물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용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